와, 순정 만화 또 무탈하게 4회까지 갔네요. 네, 칭찬 댓글도 많이 달리고 아주 제가 살맛이 납니다 요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럼 오늘도 시사상식 구사 해주세요. 주세요. 5위는 진인 좋은산이 쏘아올린 시무 7조 진아 동쪽하여 주시옵소서. 오호, 무슨 일 있습니까? I beg your pardon. Please be understanding. 소생이 나란 일에 대하여 첨언하고자 이 자리에 왔사옵니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 시간에 최승로 시무 28조나 그 최치원의 시무 10조 그거 들어보지 않았어요? 훌륭한 대한 건화로서 제가 또 그것은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저번 주 대한민국 사회에도 이 시무 7조라는 이름의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근데 이게 그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세 줄 요약을 가는 아 진짜 이제 현대인들이 너무 텍스트를 못 읽어. 어떻게 7개인데 3줄로 요약을 해요? 할 수 있죠. 큐케에겐 능력이 있습니다. 안내요. 7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1. 세금을 강화하옵소서. 2.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3.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옵소서. 4.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5.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6.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 7. 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 너무 복잡해. 그래도 조금 더 컴팩트하게 아, 요약해주세요. 너무 복잡해. 끈질긴 친구네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꿔달라는 약간 비판, 풍자글이에요. 코로나, 부동산 집값 상승 등 현재 정치적 상황을 이렇게 꼬집으면서 비판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벌써 동의는 40만 명이 넘어버렸네요. 아, 이게 되게 이슈를 많이 몰고 왔어요. 내용적 측면에서는 이제 비판하는 쪽의 의견도 있습니다. 보수 쪽의 의견이 편향되어 있다는 말도 있고요. 관련해서 림태주 시인은 시무 7조에 전면적으로 반박하면서 또 한 차례 화제를 돌리고 있죠. 4위 2차 재난지원금 주나요? 주나요? 큐키님은 재난지원금 수령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아서 우리 아빠가 세대주라서 딸내미 먹어버렸어요. 아, 어쩜 좋아. 저는 또 제가 자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재난지원금을 쏙 먹고 싶었으나 제가 너무 귀찮은 나머지 전입신고를 안 해가지고 완전 권포남이네요. 아, 그쵸. 권리 포기해버렸죠. 포기남. 그래서 미 마누라가 쏙 가져갔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재난지원금 받으면 뭐 여러 가지 사치품들을 좀 개최하고 싶었거든요. 안 됐죠? 그쵸. 그래서 그냥 소곱창이나 냠냠하고 우리 엄마 드렸죠. 그래 어떻게 됐는지는 전 몰라요. 근데 이번에 그게 또 나올 수도 있대요. 전입신고를 지금 하시는 게 어떠신지. 또 나온다고요? 사실 또 나오는 그냥 제 기대였고요. 근데 저도 보긴 봤는데 나올 수 있다. 뉴스에서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전개해서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재난지원금이 후기가 워낙 좋았으니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아예 2차 재난지원금을 빨리 주자고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제 국민당 이제 30만 원씩 다 주자. 30만 원씩 다 주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말이 많아요. 아직까지 이낙연 대표나 홍남기 총리는 선별지급, 그러니까 골라서 주자라는 입장이고 이재명 지사만 이제 좀 다 주자. 아, 그럼 다 주거나 음. 혹은 아니면 이게 보면 선발해서 주거나. 그쵸. 무상 지급의 이런 개념은 그 예전부터 좀 선별 지급 vs 모두 주는 그걸로 많이 싸우는 주제인 것 같아요. 3위는 걸미라이트 아하 미래통합당 국민의 힘으로 새 단장. 걸미라이트 아하. 루니님은 가장 기억에 남는 보수당 이름이 뭐예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래도 많이 기억을 하네요. 네, 이 정도. 우리 아빠도 아직까지 막 새누리당으로 가끔 생각해서 그 불러요. 치아 모양이지 않았나요? 네. 로고가? 우리나라의 정당은 유독 이름을 자주 바꾸곤 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트렌드였는데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이런 전통적인 이름 대신에 우리나라의 정당은 정말 복잡한 족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루니님 한나라당은 들어보셨다고 했죠? 아, 그쵸. 그 어렸을 때 근데 많이 들었고 새누리당을 제가 좀 지금도 젊긴 하지만 조금 더 젊었을 때 새누리당이 연골. 되게 익숙하죠.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 이루어진 보수정당 역사가 있는데 이번에 또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오케이. 미래통합당이 뭐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또 바꾼다고요? 저번 총선 준비 때 그러니까 2월에 바꾸고 나서 또 반년 만에 바꾸는 거예요. 벌써? 왜 또 바꾸는 거죠? 뭐 정당의 목적은 우선 표를 많이 얻는 건데요. 당의 이미지를 쇄신해서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본질적인 그 당 이름 체인지의 목적 아닐까요? 그럼 또 바꿔진 내용 이름이 정해진 건가요? 국민의힘 당입니다. 국민의힘 이당. 우리는 국민의힘이당.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고 국민의힘당. Force of People Party라고 하죠. May the fourth feed you. I am your father. 끔찍한 헌정이네요, 그것도. 이게 국민의당이라는 이름과 비슷해서 이제 중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아예 당을 합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일단 아니라고 하긴 했어요. 되게 간결해졌는데 또 의미가 또 있는 건가요? 이게 세 가지 뜻이 중심적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 이게 중심적이고 여타 의미도 있다고 해요. 국민이라는 게 정치 집단이 지향하는 가치랑
정치랑 워낙 잘 맞아서 이걸 사용한 다른 정치 단체도 많았어요. 이것 때문에 한 차례 또 소란스럽기도 했죠. 일단 통합당 의원들은 진보 진영만 국민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2위 아베 전격 사의 발표. 일본의 미래는. 근데 우리 저번 주에 이거 다뤘던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그쵸, 아무래도 건강이 많이 악화되셨나봐요. 개양성 대장염이 원래 질병이었는데 계속 재발돼서 사의를 본격 표명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일본의 정치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본은 이제 의원 내각제 국가인데요. 집권당인 자민당의 수장이 총리가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추측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또 자민당이 집권당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좀 체인지가 이루어졌으니까. 글쎄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그 양당제인 한국과 다르게 자민당이 집권하는 일당제 형국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양당제랑 일당제, 승무리당당제, 당당제. 이럴 줄 알았습니다. 벌써 그래서 준비를 먼저 해놨어요. 이번 정치말 아들이 들어놓으면 정치화법 한 문제는 맞춘다. 어머. 그렇다면 정치말 나들이. 따란딴. 정당 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정당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일당제는 정당이 하나거나 실질적으로 칠권을 행사하는 정당이 하나인 정당 체제를 의미하고요.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산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노동당이 이에 해당합니다. 양당제는 큰 정당 두 개가 경쟁하면서 선거를 통해 교대로 집권하는 정당을 의미해요.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힘당이 이에 해당되겠죠. 다당제는 3개 이상의 정당이 교대로 집권하는 정당 체제입니다. 우리나라 1987년대를 떠올리시면 쉬워요.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중공화당 이렇게 스리김 시대, 그걸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보기만 해도 스마트해지는 순정마다 역시 클라스가 남다라. 그러면 이제 일본의 1등당인 자민당의 수장이 총리가 되는 건가요? 그럴 확률이 높은 거죠. 이제 후임으로는 고노다로 방위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뭐냐 이번에 SNS 난리가 난. 기후변화는 쿨하고 펀하고 섹시하게. 근데 그분은 뭐예요? 그분이 총리 된다고 약간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 펀쿨색자로 유명한 고이즈미 신지로 씨는 갑자기 고노다로 방위상을 지지했어요. 진짜 맥락은 없었고. 왜요? 맥락이 없었다는 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그게 고노 방위상이 막 총리 된다라고 얘기가 있긴 했는데 막상 본인이 의사를 밝힌 사람도 아니고요. 고이즈미 상은 원래 그 라이벌인 스가 씨랑 친하기도 했고. 그러면 리얼로 맥락도 없고 뜬금도 없고 그런 상황이네요. 1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 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결국 올라가 버렸습니다. 완전 카공족인데 고3 때도 카페에서 만났는데 이제 어디서 본 겁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방금 말한 카페처럼 다양한 시설 이용에 제한을 두는 제도예요.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학원, 실내 체육시설, 요양병원, 오락실, 워터파크 등등 다양한 곳에서 이용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제가 또 그 제한을 걸은 거에서 약간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제과점이나 휴게 음식점 같은 곳은 이용이 가능한데 9시 이후에 포장 배달만 허용하는 식으로 바꿨거든요. 그쵸. 그래서 막 빠바 이런 데서는 또 공부하는 카공족들이 종종 보여서 저도 갈 뻔했지만 그래도 참았거든요. 로나티가 무서워가지고.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만 코로나가 걸리는 게 아닌데 사회적 그러니까. 거리두기의 의미가 뭔지 회의하는 목소리도 크죠. 이러다가 또 경각심 풀려가지고 또 3단계로 또 격상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근데 정부 지침을 잘 지키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맞아. 이번에 혹시 그 영상 보셨어요? 2호선에서 난리 벅석 났잖아요. 그니까요. 이거는 솔직히 아니 근데 이건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안 쓰고 그렇게 하시는 거는 이건 조금 에바세바띠가 아닌가.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진짜 그냥 요지경 속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오지 마시고. 뭐 결국 경찰 조사 받고 구속돼서 안 나오고 있긴 하죠. 여기서 피부 트러블이 나는 게 더 낫잖아요. 코로나 걸려서 폐 이거 평생 아픈 것보다 마스크 쓰는 게 뭐라고. 나는 보면서 아포칼립스가 조금 레트로해졌다는 생각이 들어. 지하철 폭행 이거 진짜 구시대적이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제발 문명인답게 방역에 일조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 벌써 또 9월이 됐네요. 벌써 내일이면 내 생일. 눈물이 차올라요? 제 개강해서. 생일인데 제 생일인데 싸우는 그런 건 상관할 수 없어. 지금 내가 너무 슬프단 말이야. 어쨌든 근데 영상을 찍고 우리 구독자님과 만나는 시간 항상 즐거워요. 그럼요. 나도. 이제 다음 주 9월 첫째 주는 더 알차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개강 파이팅! 계약도 파이팅. 와. 또 심정 박수가 너무 안 맞았어. 와. 짝 매워. 와. 이게 맞추는 게 무슨 소리가 너무 웃겨. 다시?